훅 인터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코로나 확진자가 1200명 나오더니 오늘은 1300명대입니다. 매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쓰고 있는데요. 4차 대유행 결국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이 파도 슬기롭게 넘어가야 할 텐데요. 방역당국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최고수인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로 가면 뭐가 달라지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시죠?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장님,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네 번째 대유행이 좀 본격화되고 있는 단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급증하게 된 원인을 뭘로 보고 계세요? 결국엔 사회적 접촉이 많아서 이제 생긴 문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이제 예방접종이 고령층을 중심으로 지금 전개되면서 60대 이상 고령층의 환자 발생은 증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청장년층의 환자는 많이 유행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증가되는 패턴을 보고 있으면 특정한 어떤 시설이라든지 어떤 큰 집단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일상생활 여러 영역에서 작은 소모임이나 혹은 우연히 그냥 접촉한 경우에서 나타나는 작은 접촉 감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신 접종이 좀 늘었어요. 늘었는데 사람들이 좀 해이해졌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원인에는 아마 여러 가지가 작용했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방접종이 좀 전개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안심하게 된 부분도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거리두기 자체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피로도도 같이 많이 누적됐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아마 변이 쪽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예. 변이 바이러스의 좀 감염력이 빠른 부분들도 일정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방역 완화가 유행이 불을 지폈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결국에 방역을 좀 완화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거리두기가 워낙 단계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방접종을 이제 고령층 위험한 분들에게 하면서 일정 정도 다시 이제 일상과 방역의 균형을 잡는 작업은 좀 불가피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다만 이제 이 과정에서도 방역적 긴장감은 계속 좀 유지가 됐어야 되는데, 아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도 좀 소통에 부족함이 좀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최고 단계 4단계 선제적으로 격상한 이유는 뭡니까? 예, 지금 수도권 자체는 4단계 기준에 아직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직 들어오진 않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방역 지표들로 분석해 볼 때, 이게 작년 12월에 3차 대유행 때처럼 무슨 요양병원이나 의료기관, 교도소 같이 이렇게 큰 집단을 타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감염이 아니고, 작은 일상 속 감염들이 엄청 많이 생기면서 지금 증가하는 패턴이라, 이대로 놔둬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상당히 좀 분명한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에 따라서 좀 선제적으로 예. 최고 단계인 4단계를 2주간 집중적으로 좀 전개해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 증가 양상을 좀 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4단계 조치가 취해지게 됐습니다. 반장님, 이대로 두면 는다고 했는데 반장님이 솔직히 몇 명까지 나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그 예상 자체는 좀 무의미하고, 그냥 느는 것만 가정해 놓으면 계속 끝없이 늘게 돼 있는 거라서, 지금은 접촉을 줄여서 감염 재생산 지수를 줄여주는 게 중요한 타이밍이고, 네. 그냥 이대로 그대로 고정해서 놔두면은 결국 이런 숫자가 한 2, 3주 뒤에 2,000명으로, 2,000명이 또 지나면은 4,000명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곡선을 그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안 하면 2,000명, 4,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계속 만약 올라가는 그래프를 유지하는 거를 꺾을 요인들이 없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됩니다. 2257님께서 민주노총 집회 이런 것도 좀 영향이 있잖아요 물어보는데, 민주노총 집회와의 역학관계는 밝혀졌습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역학적으로는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아직까지 민주노총 참여자 중에 감염자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접촉 감염이 확산된 사건들은 지금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더라도 아직 시간이 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네, 아직은 지켜봐야 됩니다. 부분들은 네.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1885님 질문은 4단계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일부터 적용해야 약발 확실히 받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4단계 조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저희가 거리두기 단계 조치는 정부가 규제를 통해서 이제 벌칙을 적용하는 강제 단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실행하는 지자체에서 행정 절차도 밟아야 되고, 네. 처벌을 위한 준비도 좀 해야 됩니다. 점검 계획이라는 이런 것들. 네. 그래서 이게 바로 하루 만에 다음 날부터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렇습니까? 준비 기간을 좀 설정한 거고 대신 좀 발표를 해서 사실 좀 거리두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정부의 이런 강제적인 조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국민들께서 함께 좀 도와주시는 부분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모임이나 약속을 줄이기 위해서 2명 이상 모임을 3명 이상 모임을 갖다 금지시킨다고 한들 2명씩 엄청 많이 만나시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가급적 모임을 하지 말아달라는 고소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민들의 실천은 아마 오늘부터라도 좀 함께 좀 해주시기를 계속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명까지만 만나라고 했는데 2명씩 계속 만나면 그것도 안 되겠죠. 자, 4단계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하나씩 좀 여쭤보겠습니다. 직계가족의 경우는 어느 정도 모일 수 있습니까? 직계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까지는 8명까지 모일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저희가 4단계는 원칙적으로 사실 모임이나 약속 자체를 좀 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6시까지는 예외들이 거의 없이 저녁 6시까지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시고 예. 저녁 6시가 넘어가면 사실상은 모임을 좀 하지 말아주십사라고 하는 의미에서 2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네. 직계가족도요? 직계가족에 대한 예외들은 없고 다만 예외가 있다면 2가지 예외. 하나는 이미 그 집에서 함께 살고 계시는 동거가족들. 네. 동거가족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미 4분이 그 집에 살고 계시는데 2명만 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동거가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고 아주 어린 영유아나 혹은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있어서 예. 돌봄에 대한 인력들이 좀 필요할 때, 그렇죠. 돌보는 인력들이 필요할 때, 네. 그 인력들은 예외로 간주해드립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이런 예외 말고는 예. 원칙적으로 그게 직계가족이 됐건 뭐가 됐건 예외를 거의 인정 안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320님께서 분식집 운영합니다. 아이들 포함해서 가족은 식사 가능한 거죠? 가족들은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도 예외 없이 4단계에서는 같은 주소에 함께 살고 있는 가족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직계가족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자, 백신 접종자들은 인센티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백신 접종자들도 그럼 똑같이 마스크 써야 되는 겁니까? 예, 4단계 지역에 대해서는 백신 인센티브들이 다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일단 이제 많이들 상징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각종 모임이나 인원 제한을 카운트할 때 예외적으로 해주는 부분들. 네. 예를 들면 4인까지 모일 수 있다 그럴 때 접종 완료자는 이 4명까지의 간주가 안 돼서 3명이 더 들어가건 7명이 더 들어가건 접종만 받으시면 다 허용됐던 그런 예외들 같은 게 다 적용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아무래도 모임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호소를 하고 있는데 웬만하면 모임하지 말아라. 네. 예, 접종했다는 이유로 모일 수 있게 하는 것 자체가 서로 충돌을 하기 때문에 네. 현장에 혼선도 생기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요. 네. 또 하나 마스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미 수도권에 대해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같이 써셔야 된다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종교시설, 학교, 종교 여기에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예, 학교는 지금 이제 원격 수업 중심으로 전환되게 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학교 현장도 준비가 필요해서 월요일부터 바로 원격 수업으로 전환시킬 수는 없고 아마 수요일을 기점으로 학교별 준비사항을 보면서 수요일 정도부터 다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현재 저희가 보통은 예배를 30%, 20%, 50%는 식으로 허용해 드리고 있었는데 4단계 조치 자체는 사실은 아예 외출과 모임들을 좀 차단한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만, 그러니까 인터넷상이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는 쪽으로
한 2주간만 좀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4592님의 질문입니다. 택시기사인데요. 12일 6시 이후에 세 분이 탑승하시면 이거 승차 거부해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원래 세 분이 같이 계시는 것 자체가 모임적 성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세 분이 타시는 것 자체가 좀 위법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이제 처벌을 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행정적으로는 처벌이라고 하는 거는 고의성과 의도성이 굉장히 있는 가운데서 벌칙을 드리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3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구성된 건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활동을 공유했는지 등등으로 처벌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좀 쉽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저녁 6시 이후로는 3명 이상이 뭉쳐 다니면 안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그거로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녁 6시 이후에 3명 이상 뭉쳐 다니지 말랍니다. 자, 집회는 어떻게 되죠? 집회도 지금 이 2주간은 금지됩니다. 다만 네. 1인 시위에 대해서만 좀 허용을 하게 되고요. 1인 시위가 아닌 어떤 형태로든 이 2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다수의 집회들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에서요 10시부터는 시내버스 지하철 운행도 감축된다고 하는데 이러면 더 이거 오히려 또 좀 집에 가기 힘들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이렇게 많이 모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4단계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는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주시고 약속이나 모임을 가급적 취소하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하는 이 단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재택근무도 재택근무대로 확대시키기 시작하고 각종 이 퇴근을 하더라도 퇴근하고 저녁 식사 같은 걸 누군가와 같이 밖에서 하지 마시고 네. 바로 퇴근해서 집으로 좀 가주십사.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조치들과 함께 저녁에 교통수단을 감축하는 것도 그 전에 좀 집에 들어가시게끔 요청을 드리는 사안들이 되는 겁니다. 네. 이뿐 아니라 이제 그 다중이용 시설들, 식당, 카페를 비롯해서 여러 시설들, 실내 체육시설이 됐건 영화관이 됐건 독서실이 됐건 여러 시설들도 다 10시에는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좀 지금 부탁드릴 부분들은 출퇴근이 어쩔 수 없을 건데 출퇴근조차도 기업 부분에는 재택근무를 좀 늘어나라고 요청드리고 있고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퇴근 때 집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셔서 한 2주간은 좀 집에 계속 머물러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데 그런데 사망자는 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증 환자도 잘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60대 이상에 대해서는 1차 예방접종이 끝난 상태라서 사실은 코로나 환자의 사망자의 대부분은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 발생 자체가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환자들은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히려 50대 이하의 청장년층에서 지금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이라 지금 중환자의 숫자나 혹은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의 숫자는 증가하지 않고 예전과 거의 동일하게 지금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는 2주간 유지됩니다. 12일부터. 그리고는 2주 뒤에 또 이렇게 또 판단을 해서 상황이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거리두기 4단계 체계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강력한 체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강력한 체계란 말은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제 국민들의 사회 경제적인 피해가 상당히 크게 야기되는 조치들이라는 부분들입니다. 네. 불편하시기도 많이 불편하시고 서민 경제에 여러 애로도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강력한 체계이기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좀 2주간 총력을 다해서 집중적으로 전개하면 이 기간 동안에서 이 증가 추이가 꺾일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꺾이겠죠. 2주간 이렇게 열심히 하면요. 예, 꺾이게 되면 이거를 더 길게 하기는 상당히 무리이기 때문에 그 꺾이는 양상을 보면서 단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기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래도 2030 세대한테도 백신을 빨리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접종 계획은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백신 접종은 지금 도입량과 지금 맞물려 있어서 현재는 고3과 이제 초중고 교사들 중심으로 접종이 전개되고 있고
2주 뒤부터는 이제 50대 분들의 접종이 시작됩니다. 2주 뒤부터 50대 분들 한 8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쭉 받게 되고, 이제 그 이후에는 8월, 9월 동안 40대, 30대, 20대까지 모든 분들이 한 2,300만 명 이상의 접종이 완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따라서 7월 말부터 시작하면은 50대부터 시작해서 그 이하 연령층으로 차근차근 8월 정도부터는 접종들이 쭉 전개되게 돼 있어서 그 기간 중에서 아마 좀 서둘러 신청하시게 되면은 8월 중부터는 접종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11월에는 2차 접종까지 거의 마치게 됩니까? 예, 9월까지 전체 인구의 70%가 이제 1차 접종을 마무리하시게 될 거고, 예. 그리고 11월까지는 그 인구들이 다 두 번째 접종까지는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국민들께 당부 말씀 좀 강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2주간 이제 4단계 조치를 실시하게 되는데, 이 4단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함께 협조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딱 2주간만 많이 불편하시겠지만 모임이나 약속 등은 좀 취소해 주시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셔서 불필요한 외출을 최소화하면서 집에 머무르면서 좀 안전하게 계시는 이 협조를 함께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109님께서 전쟁 때도 막바지가 더욱 치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더 고생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